예, 백제 편을 마치고 후 백제 편과 보령 고대도 편에 앞서서 이곳 상주에 들렀습니다. 4, 5세기 이전, 서기 4, 5세기 이전 진한 서국들 역사를 보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어디서부터 할까? 이 진한 서국들 역사 편을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곳에 왔습니다. 사량벌부터 합시다. 백제 신라 경계 사량벌부터 하겠습니다. 상주는 사량벌이죠. 상주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경상도에서 서울을 가려면 상주를 거쳐 충북 영동이나 괴산을 통해 갑니다. 조선시대 경상도 명칭을 이 경주와 상주에서 따와서 지은 것을 보아도 상주의 지리적 비중을 알 수 있습니다. 저번에 예전에 상주 20편을 찍었는데 이번에 2탄으로 다시 상주에 오게 됐네요. 상주는 옛날부터 상주는 옛날부터 경상도와 충청도를 잇는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이름난 고장이었죠. 조선 초기에는 경상감령이 있던 경상도의 행정 중심지였지만 선조 34년인 1601년에 대구로 옮기면서 옛 영화는 기웁니다. 이곳은 상주시 사벌면 화달리 산 44-1번지에 있는 전 사벌 왕릉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상주 나들목에서 오가는 길인 이곳에는 아담한 크기의 능이 있습니다. 전설은 있지만 정확한 역사나 기록이 없어서 누구의 묘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전하는 기록이 없어서 앞에 전을 떼지 못한 채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묘역은 단초라고요. 허물어져 방치된 것을 조선시대에 보수한 것인데요. 이 왕릉에 있는 선물은 본래부터 있던 게 아니라 후대에 하나둘 설치한 것입니다. 1981년 12월에 능력을 확장하는 등의 대대적 보수를 상주시에서 합니다. 이 능 근처에는 화달리 3층 석탑이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거고요. 옆에는 상주박씨, 상산, 상주박씨, 상산 즉 상수박씨 가문에서 건립한 제실이 있습니다만은 드라마 태조왕건에서 상주지역 성주로 나왔던 아자개와 견훤이 생각나는 이곳이죠. 드라마에서 얘기하던 사벌주가 바로 이곳입니다. 상주에는 견훤산성도 있어요. 주변에 3, 4세기 다른 고분군도 있다고 하는데요. 역사학자에게는 알려져 있는 상주 고분군입니다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곳이죠. 공주나 경주 고분군만 알지 이곳
고분군은 잘 모릅니다. 예, 상주가 예전에는 대구보다 전성기였죠. 특히 백제시대와 후백제 그리고 조선시대에 그랬다는 사실. 고대로까지 올라가면 사벌국이 나오죠. 예, 사벌국은 사라진 고대 왕국입니다. 사라진 고대 왕국, 군사 요충지 사벌. 예, 사벌국은 사량벌국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예, 삼국사기에는 이 사벌국에 대해서 짤막하게 서술됩니다. 바로 열전 서구조와 지리지 상주조가 그 경우입니다. 예, 상주의 백제사를 알려면 지금 이곳, 그리고 후백제사를 보려면은 견원산성, 그리고 조선의 역사를 보려면 경상감령. 예, 저번에 그 상주 향청 거기를 가보시면 조선의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벌국은 신라, 그러니까 석시시대에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조공관계였다고나 할까요? 백제가 소백산맥을 넘어 세력을 강화하자 사벌국은 갈등하다가 백제에 붙습니다. 이 신라는 느슨한 속국관계를 청산하고 확실하게 점령하고자 대장군 서구로를 시켜서 사벌국을 터불게 했다죠. 근데 이 석시시대는 좀 더 고증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가 사벌국을 정벌한 이후에 백제 침공이 잦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3세기 일이죠. 명칭을 그냥 퉁쳐 신라라고 쓰고 있는데, 구분하자면 명확하게 신라라는 국호가 된 것은 503년의 일입니다. 그전에는 명칭이 신라 이전에 불렸던 이름들이 거리식국, 비집기국, 시라, 사라, 시림, 유계, 개괴, 계림, 서라벌, 서야벌, 유잠국 등이 있는데, 이들 모두 가운데 일부가 누이치기와 관련된 이름들이라는 것은 이 특이점이죠. 일본에서 발견된 민정문서에서도 유달리 뽕나무 재배 수량이 많아서 전통적으로 누이치기와 관련이 컸을 거라고 봅니다. 예, 닭에 관한 이름도 많죠. 그래서 일본에서 시라기라고 하는데, 예, 시래기가 아니라 시라기. 일본에서 부정적 의미로 구라라고 하는 시라기로 칭하는 것은 박씨, 석씨 시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해보수, 해무루, 해씨, 그리고 박씨, 박씨, 예, 다 구라라는 거죠. 이상하게 고구려 백제에 신라에 다 해씨가 들어가 있죠. 고구려는 태조대왕 이전까지, 백제는 고이왕 이전, 온조 비류, 그리고 고이왕 이전 온조 비류 때, 그리고 이제 신라는 남의 차차웅이 해씨였다네. 근데 그 다 뻥인 거 아시죠? 예. 부여 해씨 자체가 실존했던들 고조선과 진국 강력 박 국가였던 데다 오늘날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예, 부여란 국호는 인기가 많았죠, 당시에. 예, 근데 마지막 차용이 백제 성왕 때 남부여로 나타났고요. 북진이 실패하면서 아들 때 다시 백제라는 원래 국호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신승리, 예, 부여 정신은 그렇게 최종 막을 내린 거고요. 아무튼 한국 민족은 남방 농경 민족이란 거.
이 흰부식이 이제 그 삼국사기 등으로 이 고구려와 북부여 간 라인을 끊어버리죠. 혈통적으로 무관하다고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남은 게 이제 그 신라 김씨뿐이 되겠습니다. 만약 고구려군의 선비족이 쫓기지 않았다면 모시족이 이곳에 한반도에 들어왔을까 싶네요. 삼국사기에는 북로 침공군 대장인 왕후 등이 북쪽길에서 싸우다가 패하여 모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록은 현장에서 직접 보고 쓴 게 아니라 중국 역사서 자치통감을 기록을 축약해 쓴 것입니다. 물론 자치통감은 모용황 측이 전한 기록을 담았겠죠. 고구려군에게 패하여 모두 죽었다는 말은 아무도 본진으로 귀환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으니 전투에 패한 것은 분명한데 자세한 상세 내용은 담지 못하고 모두가 죽었다라고 간주를 해서 이런 짧은 기록만을 남긴 것이죠. 하지만 귀한 병사가 없다고 해서 모두가 전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기준에서 그러니까 전장터에서 연나라로 돌아가는 것보다 거리 19구로도 벌리던 서랍을 향하는 게 수월했을 겁니다. 방향을 정하고 달아난 게 아니고 추격을 받다 보니 대오를 갖추기에도 그럴만한 그것도 하기 힘든 상태에서 서랍을까지 밀려난 거죠. 전쟁에 간 15,000명 가운데 적어도 수천 명이 서랍을로 들어갔을 걸로 보입니다. 아무리 멀리 잡아도 4세기 중반 이후가 되겠습니다. 간편하게 5세기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네요. 장수왕 때가 되겠어요. 광개토 장수왕 때. 아무튼 일본인들은 주로 백제 위의 물품에는 관심이 없다, 시시하다라는 표현으로 쿠다라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라를 일본 사람들은 시라기 또는 카라라고 하고 자체적으로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었죠. 카라, 가짜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대가야라는 명칭은 후대, 그러니까 고려 이후에 생긴 거고 반로국이었죠. 그냥 크니까 후기에 크니까 대가야라고 한 거죠. 후기 말기 가야 지역에서 가장 큰 국가가 반로국이었다. 카라라는 말이 일본어로 비어있다, 빌공, 그리고 껍질이라는 뜻입니다. 껍데기란 거죠. 신라가 본격적으로 백제와 국경을 마주한 것은 한참 뒤의 일인 6세기부터, 그러니까 지증왕에서 법풍왕 시대입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이 시기, 그러니까 박석김 신라는 진안계통의 소국들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법풍왕 때부터 모용씨가 집권하게 되죠. 그 전의 경주는 석시시대, 그러니까 외인들 시대였습니다. 호공은 곧 타르고요. 호공이 경주의 선주 세력인 경주박씨 집단을 흡사죠. 그리고 일본과 친교를 맺고 사신을 견합니다. 당시 일본은 임나가라로 한일 국경 간 걸쳐있는 세력입니다. 오늘날 그 국경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요. 3, 4세기 경주는 임나에 예속됐다. 그래서 일본 학계는 최소 4세기 말부터 신라가 시작됐다고 보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그 56대 신라왕 계보 중에 미추이사금과 뇌물마립관 사이가 여기 해당되죠. 신라와 전혀 상관없는 전북 김제 지역에서 벽골제 축조가 이루어진 것도 당시 임나가의 광대함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임나가라는 건 거대한 제국이 아니라 각 작은 나라들을 지칭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신라라는 국호가 언제 시작됐느냐, 그것은 명확하지 않지만은 최초로 사용된 것은
예, 빨라봐야 미추왕 이후에, 그러니까 미추왕과 내무르왕 사이의 시기인 이 임나가야 지배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봅니다. 예, 미추왕 때는 국호가 계림이었죠. 경주 계림이 기말지 탄상지로 상징적인 장소가 되겠습니다. 미추왕이 일시적으로 계림이라는 국호를 사용했지만 석시대 국호를 신라라고 하죠. 예, 다시 신라로 환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 최초로 시작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예, 기말지 때 경주 김씨인 신라 김씨 아니고요. 진한 김씨입니다. 기말지 쪽이 끊긴, 기말지 족속이 끊긴 석시시대, 이때부터는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저번에 그 전 탈해왕릉이 통일신라 시대 경주이시 기종묘라고 말했었는데, 고 이근직 교수 또한 신라왕릉 연구에서 그렇게 말하죠. 예, 물론 그 새 박씨 왕릉도 기종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통일신라 기종묘. 예, 오릉도 통일신라 기종묘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보시는 사불왕릉은 누구의 묘일까? 예, 물론 그 전탈해왕릉, 예, 통일신라 시대 경주이시 기종묘 알천 집단의 수장급 무덤으로 볼 수도 있죠. 예, 다만 표암 무덤이라는 것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보시는 사불왕릉은 누구의 묘일까? 예, 정사에 기록이 없어서 누구의 묘인지 추정하기 어렵습니다만은, 하나는 전설로서 신라 54대 왕 경명의 다섯째 박원창의 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상주박씨, 즉 상산박씨 족보에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근데 김성우는 박원창, 이 박원창이란 말 자체가 어폐인 게 박성김씨니까 모용씨에서 김씨로 변성해 해먹다가 말게 다시 한번 박씨로 변성했는데, 그만 리견헌, 예, 즉 리헌에게 들켜서 골로 가죠. 예, 성씨를 바뀌었다.